안녕하십니까. CBC 충남방송 아나운서 정재은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중요한 문제죠.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으로 있는 남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천동, 서산시 예천동 1255-1번지 부지 위에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명칭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바뀌고는 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의 공식 명칭은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가로 열고 초록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초에 2023년도 5월 달에 전임 시장 때부터 이 부지 위에 추진하고 있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이후에 한 3개월여 만에 초록광장 사업이라고 명칭을 내걸어서 서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록광장이라는 것은 현재 없고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고 그 위 옥상에 복층 옥상에 잔디를 심는,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을 의무화하게 돼 있는데요. 그 조경을 대지의 조경을 옥상으로 조경화해서 12억 옥상 조경만 있을 뿐이고 초록광장은 현재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 한복판에 서산시 도심 한복판에 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서산 시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초록광장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초록광장을 조성한다라고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서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서산시의 랜드마크로 이 도심 속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은 물론이고 또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께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서산시에서 쓰레기라든가 하수구가 이제 거기로 많이 흘려들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똥방죽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산시하고 일부 이제 의회에서 거기를 매립해서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이 94년부터 여기에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쓰레기도 계속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질 정화로 해서 불회옥잠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환경이나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환경 행사를 한 3,000명이 모여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조기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때 이제 조기선 시장님이 이걸 시민공원화를 하겠다. 2003년도에 7월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같은 호수공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그 예천지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고 호수공원 옆에 요 공영주차장 부지 3,630평을 복지 용도로 문화복지 용도로 지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서산시에서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20년에 이제 맹종호 시장 시절에 이곳에 이제 3,630종 중에서 1,500평에는 지하 1층, 지상 이제 4층에 도서관 겸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2,100 이제 10평 정도에는 220개 이상의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이게 이제 370억인데 이제 부지 비용이 75억, 그 다음에 국가에서 91억을 받아서 원래 204억이면 이게 사업비가 이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61억 또 착공식 비용 600만 원까지 시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2년도에
이게 착공만 하면 되는데 2022년에 이제 이완섭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이거를 완전히 철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철회 이유가 여기가 주차난이 부족하고 주차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주차가 많다 이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주차장 위에다가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도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480억을 들여서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도 400대 이상의 무료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445대를 지키기 위해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 이거는 혈세 낭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료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서산시에서 488억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면 유료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료화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 주차하기보다는 주변에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나고 주차비 부담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데 옥상 2층의 주차장에다가 잔디를 깐다고 해서 이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큰 나무 하나가 2.5톤에 1년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서 큰 나무 심는 게 훨씬 더 감축 효과가 있고 옥상에 잔디를 이렇게 깔면요, 그 유지비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 부담만 늘 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수계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신가요? 네,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이 지역의 이 사업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의회에서 이제 이 사업을 서산시가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일단 법 절차 위반입니다. 이 사업은 법 절차 위반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복합문화공간에서의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었고 시설계 용역까지 끝나서 삽을 뜨면은 되는 사안을 전면 백지화,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비 90억을 반납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행정적인 측면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법 절차 위반, 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도심 한복판인데요. 예천동 1255-1번지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서 드릴까요? 우선 행정적인 측면은 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한 3개월 만에 초록광장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서산시에 보고하고 설명을 하고 2024년도 본예산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마치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해왔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시에 659억이었거든요. 총 사업비가. 물론 659억에는 이 토지 예천동 1255-1번지 그 당시에는 문화시설 용지였었는데요. 이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 금액이 659억으로 가추산돼 있었어요. 그럼 659억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상 500억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예산부터 편성을 한 거예요. 지방재정법 36조에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37조에는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36조와 37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었고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법 위반이다. 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뭐 의회가 지금 현재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당의 의석수의 차이가 있어서 당시에 2024년도 본예산 전체가 일원 한 장 없이 원안 가결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럼 그렇게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까지도 지방재정법은 당연히 위반된 상태로 그때 의결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은 이제 지방재정법 위반된 것을 의회가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이 사업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의 예산 편성 의결 전에 다음 연도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고 예산 의결 전에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1월 1일 전 40일이라면 11월 20일 대략 정도 11월 2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당시에도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동을 걸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패싱이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하고는 달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한 상태로 오고 있어요. 아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왔고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서산시의 입장은 2024년도 5월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외사항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공익사업으로 의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 서산시의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미 기존의 서산시 소유의 문화시설 용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기,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이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저는 그래? 그러면 202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2025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과연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자. 지금 현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인데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러면 내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 연말 2024년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 안 들어오는지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산시에서 2024년도 10월 시정질문 때부터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서 들어오냐면 이 사업은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2023년도에 이미 편성을 해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4년도 시정질문 때부터는 선행사업입니다. 본사업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행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이 본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월 달에 정책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파악을 한 것 같다. 이제라도 파악을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선행사업이라는 용어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용어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당시 서산시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선행사업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률에도 근거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9억 3천만 원, 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29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당시에 659억에 포함된 본사업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본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본사업비가 예산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예산 심사할 때부터 제가 이제 선행사업이라는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설계용역 예산은 본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3년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의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자 2024년도 초에 드디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꾸로 뒤늦게 받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이제 지난해 중순쯤에 나왔는데요.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거죠.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당시에 서산시에서는 500억 미만으로 488억 총사업비 488억으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심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이 용지의 용도가 변경이 됐네. 그러면 동일 목적 토지 위에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문화시설 용지였는데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총 사업비에 토지보상비, 이 토지에 대한 값어치를 계상을 해서 총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된다라는 행정부의 심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 토지가 문화시설 용지였을 때는 235억이었거든요. 공시지가가. 근데 이게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면서 189억으로 토지가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488억이 아니라 최초의 문화시설 용지였을 때 총사업비로 계상을 한다라고 하면 500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총사업비 5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심사기관에 6개월 이상의 의무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88억이란 어찌되었든 488억이라는 총사업비로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 추진,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거를 해결을 해라.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된 설계 용역하고 부의 설계 용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전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시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2단계 심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건부 추진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서산시는 성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그냥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지방재정법이나 공시재산 및 물품관리법 더해서 지방자치법 47조에도 역시 공시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다. 이 사업이 서산시가 정말로 주장하는 대로 그런 좋은 선의의 목적이 있다 손 하더라도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단하고 설계용역 예산 편성했던 거 전액 감액 예산하고 2단계 심사를 받아서 혹여라도 통과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줄기차게 드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다시 또 부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남현우 변호사님이 보시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서산시에서 들고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주차장이 좀 예천지구에 부족하다, 불법 주차가 많다 이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옥상에 이제 잔디 녹화를 해서 도심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가가 문제인데 일단은 서산시에서는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3,630평 자체에다가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445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 대수가 그거보다 좀 훨씬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차장을 넓히는 게 좀 말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도면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현재 이제 공영 주차장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서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에 준 사진에 있는 건데 이 지금 주차장 자체가 이게 375대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빈커라든가 이렇게 따지면은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쭉 이렇게 며칠간
이 몇 대까지 되나 해봤더니 한 410대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약간만 정비를 하면은 이게 이 한 줄이 17개, 이쪽 줄이 한 20여 개 돼요. 요거 합치면은 한 180대, 요거 합치면은 220대, 요 가운데가 한 60대 정도 돼요. 그러면 460대 정도가 돼요. 요것만 정비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460대만 지금도 될 수 있는데 445대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488억을 들인다? 이건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488억을 내가구 1세대당 이제 서산 시민의 따져보면은 1가구당 한 100만 한 110만 원 정도 이걸 1가구당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은. 그리고 이제 서산시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래 주차장법에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인가 이거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역기관에게 처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용역을 주면서 용역기관한테 이걸 줍니다. 주는데 용역기관에서 3번에 이제 그 보고를 해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제 최종보고를 하는데 착수보고 때 이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이 예천지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0%가 넘는 거예요. 100%만 돼도 뭐인데 200%. 그 다음에 불법 주차가 1일 5.4대 정도라는 거. 이렇게 이제 2019년이나 2020년 주차장 확보율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이걸 만든 그게 이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할 때 이완섭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용역기관한테. 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면은 예천지구의 전체적인 주차장과 주차 대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서산시 자료를 보니까 22곳에 768대를 댈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1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루에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에서 4시간씩 12시간 3일간 조사해요.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주차장 22곳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8곳을 조사했는데 339대 밖에 없다. 주차면 수가. 그런데 408대를 대니까 69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불법 주차 대수가 원래는 5.4대라고 했잖아요. 173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69대에다 173대를 더하니까 242대에다가 기존에 여기 주차 대수가 이게 지금 한 400대 이상 되는데 이게 203대밖에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3대를 더하니까 242대에다 더하니까 445대를 여기다 만들면은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충분하고 불법 주차도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약간만 멀으면은 거기다 이제 목적지에다 대놓지 주차장이 비었다고 해서 이거다 주차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가보면은 여기 가가지고 주차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그 면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편리상으로 이제 도로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천지구에는 공영주차장 대수와 불법 주차가 다른 서산 지역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야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이거를 강행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조작한 거예요. 허위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무료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유료화 되면은 지금 유료화 되면 여기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주위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여기다 주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여기에 있는 주변 상가도 오히려 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료 주차장화가 되면은.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걸 진다? 이건 안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주차장 옥상에다가 잔디 녹화를 해서 그걸 초록광장이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서 서산을 도심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상에다가 잔디를 까는 것은 이 탄소 저감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큰 나무 하나가 1년에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게 2.5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 차량 일대가 2.4톤이에요. 그러면 445대에 주차를 한다? 그럼 500개 정도 큰 나무 심으면 그게 효과적이지 옥상에 잔디 까는 것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상 자체는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2층의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옥상에다 큰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만 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지구온난화로 덥잖아요, 여름에. 그게 땡볕 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옥상에 잔디 녹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 옥상에다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서 잔디 녹화를 한다는 말은 안 맞고,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친환경 도시에서는 이 도심의 그 배기가스의 원인이 이제 자동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파리라든가 큰 뭐 도시 친환경 도시에서는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자보 운동에서 걷는 거,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교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환경오래 한다면서 주차장에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는 현대의 그 친환경 도시의 그런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토지의 효율성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서산에서는 완전히 좀 금싸레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는 뭐 235억이라는데 실제 거래가는 1,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억 정도. 그런 땅에다가 주차장 건물만 만든다? 이거는 낭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산시장님이 작년에 이제 일본의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미야시타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핫플레이스 그런 장소로 유명한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하에 1, 2층에 자동차 주차장 한 350대, 그 다음에 오토바이 100대, 그 다음에 자전거가 한 450대 정도, 이렇게 1, 2층에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90여 개의 상가, 그 위에 4층에다가 이제 옥상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시장님은 우리가 그런 미야시타 거기를 좀 벤치마킹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좋아요. 옥상에 그 잔디 광장 좋아요. 그런데 가운데는 싹 빼고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낮은 거예요. 미야시타 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차장만 만드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3,630평에 잔디 광장을 만들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그런 효과보다는 저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술로 맞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야시타도 원래는 1966년에 공중 그런 공원을 만들었다가 여기에 가출 청소년 노숙자들이 많아지니까 술로 맞아가지고 2020년에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11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근데 여기는 3,630평을 그냥 개방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술로 맞을 장소가 저녁에는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계속이 진행된다면 혹시 이런 부분만큼은 인정한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네. 간단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도 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없고, 방금 남현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하나 더 첨부해도 될까요? 네. 이 488억 기본 용역을 통해서 이 총사업비를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해내는 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2024 작년도 초에 이 예천동 1255-1번지 주변 그리고 서산시 전역에 초록광장 조성을 찬성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붙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 명의로. 근데 찬성이 거의 86%입니다.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었거든요. 86%, 90%.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기본 용역 이게 이 설문지였는데요. 당시에 기본 용역 처음에 용역을 줄 때의 명칭도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관련 주민 설문 조사 제목이 이걸로 용역을 줬어요. 근데 용역의 결과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 최종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없이 이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제목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6%라고 하는 서산시와 보조금 수급단체들이 주장하는 이 86%, 90% 찬성은 뭐냐면 이게 설문지의 제목인 이 질문지인데요. 귀하께서는 초록광장 조성 시 중앙호수공원 일대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보통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찬성한다 안 한다를 최종적 용역 보고의 보고수상에는 질문은 초록광장으로 질문을 해놓고 최종 용역 보고수상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86%가 찬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는 허위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초록광장 조성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서산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가로 열고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초록광장은 없다. 주차전용 건축물, 복층 주차전용 건축물 옥상에 잔디 50cm 정도 까는 옥상 조경 형태의 12역 옥상 조경 형태의 잔디가 있을 뿐 조경이 있을 뿐이지 광장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서산시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자, 담당관님, 이 488억 사업비에 초록광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없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회의록에 있고 그걸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도 제기가 됐었고, 그러면 이 488억에 초록광장이 없고 초록광장은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예산 담당관이 옥상 녹화 위에 추후에 2단계 투트랙으로 이 주차되는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면 투트랙으로 추후에 다시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88억에는 초록광장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럼 초록광장을 서산시가 주장하는 대로 조성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488억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488억에서 서산시가 주장하는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려면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예산 담당관 말대로 50억에서 100억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 50억만 플러스 하더라도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6개월 이상의 의무 기간을 둬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88억 최종적으로 투자심사 당시 지금 463억으로 이 사업 부지가 문화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463억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이 463억에는 초록광장은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남현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도심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 기회비용을 다 버리면서 주차되는 건축물, 주차를 하기 위한 차량 주차를 위한 유료 주차장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지금 현재의 상태로도 주차 대수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데 지역사회의 심리상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20m, 30m 걸어가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갓길에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로 평탄화하고 정리해서 조금 더 무료화해서 쓰다가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쓰다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곳에 이렇게 금싸라기 땅에 과연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합문화 공간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인가 수기를 거쳐서 그런 시설물과 동시에 지하 2층이든 3층이든 일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 초록광장을 건설하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우리 시민단체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토론을 전면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서산시가 주장하는 이 예천동 1255-1번지 여기에 짓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은 아무런 효용, 이득이 없다. 이거는 이 용역에서도 나왔어요. 경제적 효과가 BC 0.138. 경제적 타당성 효과로서는 여기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록광장도 없는 상태고 만약에 시민들이 그냥 옥상에 잔디만 까는 거였네 라고 주차장만 건설하는 거야? 라는 것을 시민들이 이 사실을 팩트를 안다면 과연 어떤 시민들이 찬성을 하겠냐는 거죠. 그동안에도 그냥 무료로 됐는데 이제는 저거 건설하고 나면 유료로 가서 내야 되는 상황이 오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지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서산시가 지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 제기할 때마다 다른 거짓말로 바꾸고 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다른 거짓말로 덮고 이걸 끊임없이 해왔어요. 자, 488억 중에 토지값 빼고 274억이 실제 공사비인데 274억을 지금 서산시의 예산 현황을 봤을 때 무슨 돈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서산시가 한 이야기는 처음에 이 사업이 나올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시민들 성금을 모집하겠다. 두 번째는 기업체의 협조를 구하겠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되죠. 자, 유료주차장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때 시민들의 성금을 구한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제가 이거 유료주차장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시민 여러분 5분만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유료주차장 건설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라고 하자 그때부터 시민들이 유료주차장 건설하는데 성금 낼 리가 만무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는 쏙 빠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도에서 100억 이상을 확보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충남도 의회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서면 질문을 통해서 확보한 답변에 의하면 당시에 2024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15개 시군의 의향을 물어서 파악한 다음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다. 10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 이야기를 했어. 이 답변이 왔고 그 거짓말이다라는 게 들통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신청 당시에도 2025년도에 50억, 2026년도에 50억, 총 100억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안은 그렇게 마련할 것이다. 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금년도 2025년도 읍면동 시민과외 대화 때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지금 1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충청남도 의회를 통해서 다시 또 충청남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100억을 받겠다, 들어오고 있다, 확약했다, 거짓말이다. 2025년도 충남도 시군별 주차환경 개선 사업 현황. 총 280억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로 280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없는 거예요. 도로부터 도비 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돼서도 현재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다 위반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불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또 최근에 이번 주에 받은 건데요. 서산시 의회가 법률 고문을 새로 위촉을 했어요. 법률 고문을 새로 위촉을 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을 위촉을 해서 서산시의회 법률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 법률 고문 변호사한테 제가 이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문제들,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게 이 법률 검토서인데요. 이 검토서를 보면 서산시의 설계용역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1항 제7조 3항 4호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강행규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계약의 효력 부정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일 전에 받은 법률 검토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행정행위가 이 행정행위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서산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은 이 법률 검토서 안에도 나와 있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에 따르면 헌재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정을 위반한 채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채 체결한 행정행위 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이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의 판례이다. 이게 서산시의회 법률고문으로부터 받은 법률 검토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서산시에서 어제 그제 이렇게 알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돼서 그래서 아마 대책을 또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현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게 서산시가 이제 지금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에 하고 잔디 녹화해서 이게 이제 3,630평 전체에다가 주차장하고 이제 잔디 녹화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게 대안을 우리가 그럼 제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뭐 좀 저희들이 뭐 이 비용에 비해서 투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1,500평 정도에 다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넣는 거예요.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넣어서 45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어린이 이제 요즘은 저 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슨 책만 읽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형 도서관이라는 게 커뮤니티형 도서관이라고 해서 열람실과 아이들이 좀 거기서 뭐 책 자유롭게 책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이제 커뮤니티형 도서관 하면서 유아형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맘카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2층은 이제 청소년 그런 열람실 커뮤니티형 도서형, 3층은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청년 창업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4층은 여기다가 이제 일반 이제 노장년층들이 무슨 뭐 모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목적 용도로 한 300석 규모의 이게 1,500평이니까 300석 규모의 공연장, 강연장, 영화 관람실 이런 걸 하고 4층에는 여기다 옥상 이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가 2,100평인데 이거에다가는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은 이 공원에 이게 만들므로써 여기는 직접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을 놓으면요, 이게 이제 공공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이 무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무료 주차장하고 여기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 다음에 이쪽에 공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민단체의 제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산시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게 전체 3,630평에다가 여기에다가 주차장이 1층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1,500평에다가만 지하 2층에다가 지상 4층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상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6, 700 정도? 만약에 이거를 이완섭 시장님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은 이 복합 그 문화센터를 규모를 축소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인제 기저귀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인제군이 거기 군민이 한 3만 명인데 기저귀 도서관이 그게 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가지고 한 평당 한 700평 정도, 7,00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로 주차장 450대 없고 여기다가 이게 많이 들어간다면은 2층 정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의 용역 그런 조언을 들어서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서산시는 제안을 요구하면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제안서를 직접 갖고 가서 보여줬는데 전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산시가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강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려고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아서 의회에 보내고 지방정부가 잘 예산을 편성하는지 집행을 하는지 행정을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견제하라고 의원을 뽑아서 의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서산시에게 부탁합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타운도 주차장이 부족할 예정이니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가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률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시민이 정말로 설령 시민한테 100% 이득이 되는 것이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성됐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예산 전액 감액 편성하고 설계 용역 중단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계 이 행안부에서 2단계 심사가 만약에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오던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의 결과가 문제 없다라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게 정말로 시민한테 필요한 거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올 연말에 공인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다시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이 사안이 내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저도 끝까지 지켜볼 테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남현호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서산시는 현재 인구가 한 18만 정도 그렇게 가까이 되고 1년 예산도 한 1조가 이제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자유롭게 무슨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무슨 문학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도 95년에 만들어져 그 산기슭에 있는 거예요. 도서관 면적도 충남에서 제일 작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들이 자유롭고 좀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무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산시는 일방적으로 이제 초록광장에 대한 좋은 면만을 홍보시키고 우리 시민단체하고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거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뭐 소위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이 초록광장의 좋은 면만 이렇게 홍보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이 시민단체에서 이게 무작정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반대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서산시 미래, 서산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인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록광장 사업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CBC 충남방송 아나운서 정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